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행정법 첫 강의죠. 물론 이제 입문 강의 우리 했던 거죠. 자, 입문 강의는 행정법 중에서 부속법령 3가지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자, 입문 강의 떠나서 이제 기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죠. 자, 먼저 수업 진행 방식은 전부 다 객관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의하면서 매번 중요한 포인트, 키포인트를 집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방식은 주제별로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탁 끊어지는 맛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끊어지는 맛을 갖기 위해서는 주제별로 제목을 정하고 이 파트는 이렇게 하고 그럼 다음 파트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굳이 페이지 수를 말하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차를 보면은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의를 할 때 목차를 보면서 제가 항상 제목을 말씀해 드리면은 그 목차에 따라서 페이지를 보고 공부를 하시면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하기 앞서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강의는 상당히 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시험에 나올 정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할 테니까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언급하지 않은 분야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있는데 왜 이것은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여러분이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강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반드시 복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보죠. 통칭. 첫 번째 제목. 통칭. 자, 이 통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좀 무시무시한 말 같죠? 자, 김대중, DJ죠? 김대중이가, 뭐죠? 바로 김정일을 만났죠? 그래서 이 말은 남북 정상회담을 했던 겁니다. 남북 정상회담. 정상회담 하는 과정 속에서 돈을 줬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대북 송금 사건이라고 그래요. 대북 송금 사건. 당시 야당이던, 그죠? 한나라당에서, 이제 말이 많았던 거죠. 아무리 대통령이지만은 국민의 혈세를 함부로 낭비했다 이거죠. 통일부, 정부의 승인도 받지 않고 함부로 이렇게 퍼주기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잘못한 거다. 그래가지고 남북 정상했던 것은 법에 위반된다. 그래서 법원 가서 재판받자 이 말이죠. 대통령도 용서 못한다 이 말이죠. 자, 법원 가서 재판받자를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법심사라고 그래요. 잘못한 거 있으면 법원에서 재판해야지. 이 말 보고 사법심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시 청와대 집권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대통령이 다른 나라 국가원수 최고 통치자 만나가지고 정상회담 했다 이 말이야. 이런 것까지 법원에서 재판해가지고 다 밝혀내버리면은 국가기밀은 남아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정말로 최고 통치권자, 최고 집권자 만나가지고 비밀스러운 정상회담을 했다 합시다. 그런 것들은 법원이 절대 손대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바로 그것은 그야말로 고도 정치작용이죠. 고도 정치적인 성격이죠. 그러니까 감히 법원이 손대면 안 된다. 재판하면 안 된다. 그것을 이름하여 바로 통치행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통치행위라고 하면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되지 않는다 이거죠. 이 말은 법치주의가 물러서는 거죠. 즉 재판 받을 필요 없다 이거죠. 즉 법치주의가 제한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법치주의가 제한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통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법원 재판 들어왔을 때 판사가 야 남북 정상회담은 통칭이란 말이야. 우리가 재판 못해. 그런데 북한에 돈을 퍼준 것은 통칭이 아니야.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 법원에서 재판할 수 있다라고 봤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법심사 대상이 됐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눠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통칭이라는 것은 바로 프랑스에서 가장 먼저 나온 말입니다. 고도 정치작용, 똑같은 말 통칭이 법원에서 재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말이죠. 법치주의가 배제된다 이 말입니다요. 그럼 통치인지 통치 아닌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것은 이제 판례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두환 노태우가 계엄을 선포했어요. 그럼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 계엄이 순수한 계엄이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국가가 시끌벅글 할 때는 군대를 동원해서 사태를 호전시키는 거죠. 대통령이. 그때 계엄을 선포한 것은 대통령의 고유 정책적인 판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원서 야 대통령이 계엄 선포했어 하고 이것을 사법심사 즉 재판할 수 있냐 말이야. 재판할 수 없습니다. 왜? 고도 정치 작용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두환 노태우가 계엄을 선포했던 것은 그놈들이 순수한 계엄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한민국 헌법을 문란시킨 겁니다. 국가 헌법, 국헌 문란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한 계엄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서 얼마든지 재판할 수가 있다 이거죠. 이것은 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서로 내린 판결문입니다. 그 판결문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행정법이 시험에 출제되기 때문에 그렇게 답을 골라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면, 대통령이 누군가를 풀어주는 겁니다. 사면에 관해서 감히 우리 국민들이 언급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 저 사람 나쁜 짓 그랬는데 풀어주냐 이 말이야. 대통령 잘못됐다. 대한민국 헌법 평등 원칙이 있는데 왜 풀어주는 거야? 하고 법원 가서 맞짱 깔 수 있냐 이거죠. 깔 수 없다 이겁니다. 왜냐? 사면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풀어주는 그런 거죠. 개인 자격이 아니라 국가 원수로서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헌법이 위반되지 않는다. 그리고 감히 법원이 이것을 재판할 수도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전부 다.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견, 서해 제마 부대 파견, 전부 다 국군 파병. 자, 이런 것도 감히 우리 국민들이 야, 왜 그날에다 대한민국 군인을 갖다 파병하는 거야? 하고 대통령 행위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할 수 있냐? 간섭할 수 없다 이거죠. 그럼 통칭에는 꼭 대통령 행위입니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국가 최고 기관이라면은 대통령도 있겠지만은 그죠? 사법부, 그 다음에 국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을 갖다가 국가 최고 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한 행위도 통칭이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회에서 국회의원 갖다 징계했다 합시다. A라는 국회의원이 술 먹다가 여자를 만졌어. 성추행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징계해야 돼. 그때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이렇게 나왔죠. 국회의원을 국회에서 징계, 야, 너 자른 거죠. 제명이죠. 제명했을 때 제명당한 국회의원은 소송할 수 없다라고 우리 대한민국 헌법 64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항 하나가 통칭으로 보는 겁니다. 국회에서 있었던 일을 법원 가서 재판해버리면 얼마나 국회가 쪽팔리겠습니까? 그래서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주기 위해서 딱 하나, 이런 것들은 판례가 인정하지만은 법의 통칭이가 언급된 적이 있냐? 있긴 있어요. 바로 그게 국회의원 제명 사건. 이것은 판례가 아니죠. 대한민국 헌법에서 통칭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게 된 조문이죠. 국회의원 징계, 즉 제명 사건이죠. 징계는 뭐 제명, 자격심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한 겁니다. 자, 징계를 당한 국회의원이 법원 가서 소송할 수 있냐? 못한다 이거죠. 통칭으로 본다 이거죠. 이것은 헌법에 나와 있는 유일무이한 규정이 되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뭐냐? 바로 판례를 통해서 형성된 것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통칭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던 겁니다. 통칭의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통칭의 시험에 나오면은 주로 이 판례 가지고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 혹은 국가 원수, 수상, 의회, 그러니까 통칭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부죠. 대통령, 수상, 그 다음에 국회도 할 수 있어요.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국회 입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통칭이 주체입니다. 판단은 누가 합니까요? 사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판단 주체는 사법부, 통칭이 주체는 입법부하고 행정부. 그래서 판단자가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법원이 판단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통칭이 관련된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각 나라마다 대통령의 한 행위에서는 법원이 간섭 못한대요. 그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이제 권력분립설, 그 다음에 사법부 자제설, 그죠? 그 다음에 대권행위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각 나라마다 짝짓기만 알아놓으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사법부 자제설이 일반적이죠. 법원이 자제를 한다 이거죠. 뭐 이런 것들이죠. 자, 그런 것들은 뭐 여기서는 뭐 그렇게 크게 난이도가 있는 건 아니죠. 시험 문제는 전부 다 판례가 나오기 때문에 90%가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많이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그 다음에 통칭의 대상이 되는 거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 예도 뭐 많이 있죠. 바로 이제 한미, 그죠? 군사훈련 같은 경우 이것은 전시, 증원, 연습, 한미 군사훈련 이것도 통칭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원 가서 재판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유신헌법대 긴급조치, 그것도 이제는 대상 통칭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것은 통칭으로 보는 거죠. 감히 법원에서 재판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긴급재정경제명령, 뭐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양쪽 나눠서 한 20개 가까이 되죠.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칭에 관련된 부분을 언급했습니다. 우리 행정법에서 첫 번째 1번 문제가 나오면 바로 통칭을 물어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이전하는 것도 감히 대통령이 함부로 말 못하는 거죠. 그래서 행정수도 이전, 이것 통칭이 아닙니다. 근데 행정수도 이전할까 말까 국민들 국민투표 붙이고 싶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란 말 들어가면은 통칭입니다.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돼서 자, 국민투표 부의 사건, 대통령이 국민투표로 물어볼까 말까, 이것은 대통령의 재량상이야. 법원이 간섭하면 안 돼.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에 관련된 부분은 되는 거죠. 국민투표란 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더 달라져요. 자, 이것 시험에 잘 나오는 거죠. 짝짓기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상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통칭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로 또 제목을 때 불러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이제 영미법규하고 대립법규란 말 나와요. 그런 부분이 조금 나오는 건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은 자, 우리가 행정법을 공부하죠. 자, 이 행정법은 어떤 거냐면은 바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갖다 규율한 것이 바로 이 행정법이죠. 행정법이란 것은 행정과 관련된 법을 우리가 행정법이라고 그래요. 이게 물고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 뭐라고요? 물고기죠, 물고기. 모든 법은 조문이 있죠. 근데 행정법은 그냥 추상적인 말입니다. 우리가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도로통법, 건축법 하면 1조, 2조, 3조, 4조 조문 있잖아요. 근데 행정법 1조가 뭐냐?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이것만 그래, 이것만. 행정에 관련된 법이 행정법이죠. 헌법, 형법, 건축법, 도로통법, 뭐 이런 모든 대한민국의 법들이 행정법이죠. 물고기, 잉어, 상어, 숭어 뭐 나오잖아요. 이런 것이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물고기 가지고 오라 하면은 잉어 갖다 주면서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행정법 가지고 오라 하면은 도로통법 갖다 주면서 여기 있다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행정법이라고 하면은 행정과 관련된 법을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또 조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조약 이런 거. 국제법 똑같은 말 조약이라고 그래요. 우루과이라는 FTA도 그 조약이 체결돼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으면은 조약도 우리나라 행정법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애국 것은 뭐 행정법이 법이 아닙니까? 뭐 베스트 블루길도 뭐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행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도 포함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추상적인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법 물고기가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뭐가 행정법이냐면 대한민국의 행정과 관련된 법이 행정법이다 이거죠. 민법 빼고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갖다 규제한 법이 민법이잖아요. 그렇죠? 자, 민법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한 법이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민법 빼고 나머지가 전부 다 행정법이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민법은 사적인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에 사적인 법이라 해서 우리가 사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를 갖다 규제하는 법을 갖다가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렇죠? 공법. 공법 똑같은 말로 행정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행정법 안에는 사법, 민법이 아닌 모든 법이 행정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민법만 사법이고 민법 뺀 나머지 법들이 전부 다 공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충분하겠죠. 자, 이렇게요. 근데 이 민법, 요 분야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죠. 행정법은 간단해요. 공법 같은 것은. 근데 민법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정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행정법이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갖다 규제한 법을 우리가 민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행정법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죠. 앞으로 국가란 말을 갖다가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국가를 갖다가 우리가 행정주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를 뭐라고요? 행정주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국민을요, 바로 행정객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법에서는 우리 국민을 자연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군대에서는 민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민간인. 민법에서는 자연인.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에서는 사적인 사람에서 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행정, 객체, 자연인, 사인 다 똑같은 말이죠. 행정 주체는 이제 국가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국가, 이렇게. 그래서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더 규율하는 법을 우리가 바로 행정법이 된 거죠. 개인과 개인 간은 민법이고요. 이렇게. 자, 국가와 국민의 관계죠. 자, 이게 우리 국민이죠. 이렇게. 이렇게. 이 관계죠.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민법은 필요 없고 행정법, 즉 공법을 공부합니다. 그죠? 그러면 공법, 똑같은 말로 행정법. 자, 뭐가 공법 분야냐? 공법 관계 또는 공법 분야. 공법은 어떤 것이 공법이라고 얘기하냐? 이제 이 말이죠. 이걸 공부해야 돼요. 뭐가 공법이냐 이 말이죠. 뭐가 공법이냐? 공법이 뭐냐? 이 말이죠. 이 공법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국가가 국민을 조지는 겁니다. 그죠? 이 하살표 보니까 그야말로 공권력이죠. 공권력. 권력이죠, 권력. 공권력으로 국민을 더 공격하는 겁니다. 영업정지, 영업취소, 파면, 태약, 조세부가, 징집영장. 어마어마하죠? 우리 국민을 조지는 겁니다. 이게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공권력. 권력이죠, 권력. 공권력. 공권력.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공법이에요. 뭐가냐면은,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국가하고 국민 한번 하살표 봐보세요. 이거 수평이죠? 수평이란 말이에요, 수평. 이게 이제 행정 객체가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공법이야. 와, 공법. 공법이 상하 관계, 즉 공권력. 대등한 관계가 뭐가 있냐면은 국가와 국민이 대등한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있죠? 도로, 공원, 하천 관리, 공기업 경영. 도로, 공원, 하천 관리, 공기업 경영. 이것을 우리가 관리 작용이라고 그래요. 관리 작용. 권력 작용이고 관리 작용이죠. 똑같은 말로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죠. 공익 똑같은 말로 관리 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공익 플러스 관리 작용. 이렇게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공법관계죠. 공법관계는 두 가지가 있죠.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을 공법이라고 얘기해요. 공법. 동그라미 1번과 2번이 전부 다 이런 거죠. 도로교통법, 식품수행법, 건축법, 형법, 형사소송법, 철도법, 이런 대한민국의 모든 민법된 법들이 요거 아니면은 요러한 내용을 담고 있죠. 공권력과 관리작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똑같은 말로 행정법이죠.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거리를 규제하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법이 되는 겁니다. 한번 봐볼까요? 우리나라의 법원은 모두 몇 개가 있습니까요? 모두 한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먼저 1번 첫 번째, 사람을 죽이면은 형사법원에서 재판하죠. 그래서 우리가 형사법원에서 재판하기 때문에 형사소송하는 거죠. 돈 빌려서 돈 갚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자, 민사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군인이 범죄 범했네. 그럼 군사법원에서 재판해요. 이제 가정사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이혼 한 해 만에 혼인과 관련된 경우, 바로 이것은 가사에 관련된 사건이죠. 바로 가정법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이거 있죠. 바로 행정법원. 행정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관할하기 위해서 만든 법원이 바로 행정법원이죠. 영업정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요거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바로 행정법원. 요거하고 친해져요. 행정법이니까. 살인 강도 관계는 얘기죠. 돈 빌려는 돈 안 갚는다. 물건을 파손시켰다. 요거. 군인, 가사. 그러면 우리가 지금 행정법 하죠? 행정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세요. 영업정지, 영업취소, 파면, 태약, 징계, 이런 것들, 등록 거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행정소송하는 겁니다. 행정법원 가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법원은 크게 나면 두 가지죠. 이런 종류 1번부터 4번까지 법원을 갖다가 우리가 보통법원, 똑같은 말 일반 법원이라고 얘기해요. 보통법원 또는 일반 법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법원은 당연히 어디 소속이죠?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법원은 크게 나누면은 보통법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법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보통법원하고 행정법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취소, 그 다음에 관리작용과 우리 국민이 분쟁 벌였어. 그럼 우리 국민이 열받잖아요. 여기도 열받는다 합시다. 우리 국민이 열받으면은 공법 분야에서 열받으면은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뭐가 공법 분야냐라고 얘기하면은 걸려만 얘기하죠. 객관식 문제는 권력이란 말 절대 안 나와요. 공권력이란 말 나오지 않고 처분이라고 나와요. 뭐라고요? 처분. 공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소송하는 겁니다. 공권력이 아니면 행정소송 안 해요. 그래서 처분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1번이 거의 한 95%고요. 이 관리관계, 공익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 행정법에서 한 5%밖에 안 돼요. 시험 문제 나오면은 바로 요걸 많이 물어보는 거죠. 요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관계 똑같은 말로 여기서 물어봐요. 행정법 관계 똑같은 말로 공법 관계죠. 뭐가 있냐면은 1번과 2번이 있다 이거죠. 특히 1번과 2번에서 분쟁 벌어지면은 행정소송한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법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공법 관계가 있죠. 또 사법 관계가 있습니다. 사법 관계. 이 사법 관계가 있는데 이 사법 관계는 뭐냐면은 사적인 거죠. 원래 우리가 보세요. 예를 들면 사법은 민법이죠. 민법은 뭐죠?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를 규제한 법이 민법이죠. 이렇게 민법. 그래서 A와 B가 분쟁이 벌어졌다 하면 이것이 민법이잖아요. 사법 관계죠. 근데 우리 국가와 관계에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야.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면은 이런 형태가 되겠죠. 이게 지금 행정 주체야. 이게 지금 행정 객체입니다. 우리 국민이야. 근데 여기를 보면은 이렇게 된 거죠. 와,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수평이야. 그럼 여기도 수평이잖아요. 이것은 공익이란 말이야. 근데 이건 뭐냐면은 이건 행정 주체, 행정 객체인데 예를 들면은 국가와 국민하고 서로 거래하는 겁니다. 매매, 임대, 매각, 공사 도급. 매매, 임대, 매각, 공사 도급 하는 거죠. 경찰서가 허르스면서 시청이나 경찰서 건물을 갖다가 공사업자인 건설회사에 신축 해달라고 계약을 맺었던 거죠. 공사비 1억을 안 줘. 시청에서 공사 다 했는데 그러면은 건설업자는 열받지 않아요. 아무리 국가기관 하더라도 이 행위가 뭡니까요? 완전히 이 개인과 개인 간의 이러한 행위를 닮았다 이 말이야. 그죠? 지금 이거하고 이거 똑같은 거야. 모양만 달랐을 뿐이지 국가를 하더라도 순전히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행위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 국민하고 임대, 매각 막 이런 거. 그러면은 이때는 사법관계처럼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지. 국가를 하더라도 임대, 매각, 공사 도급, 그죠? 하청 뭐 이런 거. 경찰청에서 순찰차가 50대 필요해. 그래서 현대자동차한테 50대를 주문했어. 근데 10대가 완전 망가진 거야. 그럼 국가하고 현대자동차하고 열받은 거야. 너 왜 50대 망가진 것을 자동차한테 팔았냐 하고 맞짱 까는 겁니다. 그럼 그런 것은 뭐죠? 매매, 임대, 매각, 그죠? 뭐 이런 거잖아요. 아무리 국가를 하더라도 우리 국민하고, 그죠?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사적인 일이 벌어지면은 거래,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바로 국고작용이죠. 돈놀이죠, 돈놀이. 국고작용이라 얘기한 겁니다. 돈놀이. 그러면은 바로 민사소송이 되는 겁니다. 이 국고작용은 우리 개인과 개인 간의 하나의 사적인 거래 행위로 본다 이거죠. 그것을 이름하여 행정법에서는 국고작용이라 얘기해요. 국가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민사소송으로 한다 이거죠. 아무리 국가를 하지만은. 하나만 더 봅시다. 또 있죠. 사람은 신분 지위와 관련된 거죠. 신분 지위와 관련된 거죠.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이것도 바로 민사소송이 되는 거죠. 신분 지위 확인 청구 소송. 이것은 이제 사법관계죠. 순전히 사적인 거죠. 세종대학교 교수를 잘랐어요. 세종대학교에서 잘림을 당한 교수가 열받아가지고 난 세종대학교 교수야 라고 소송한 겁니다. 민사소송이죠. 그럼 민사법원에서는 홍길동은 세종대학교 교수임을 확인한다라고 바로 재판하겠죠.
그래서 사람의 신분지위, 그죠? 파면당이나 잘리면은 민사보험 가서 하는 거죠. 그러나 국공립대학교 교수 잘리면은 그것은 바로 공권력이죠. 요거죠. 요거란 말이야. 서울대 교수, 뭐 경북대 교수, 전남대 교수 목 치면은 바로 행정소송 제기하는 거죠. 근데 단국대 교수, 세종대 교수 자르면은 단국대나 세종대는 사적인 거잖아요. 그죠? 사립학교니까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공법과 사법. 뭐가 공법관계냐? 공권력으로 국민을 저지는 것. 그 다음에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바로 공익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바로 공법관계다. 분쟁 벌이면 행정소송 제기한다. 사법관계가 뭐냐? 행정처와 행정객체가 국고자격, 돈놀이 또는 신분지위 확인 청구 소송. 이런 경우는 분쟁 벌이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알아놓으시 바랍니다. 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나누냐? 그 나누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어디 법원 가서 소송하냐? 즉 재판 관할 기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나눈다 이거죠. 재판 관할. 어디 가서 재판할까 이 말이죠. 그래서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갖다가 나누는 겁니다.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중 행정법 관계가 아닌 걸 골라라면 요걸 고르면 되겠죠. 다음 중 처분성이 없는 걸 골라라면 요거. 처분성이 없죠. 공권력 아니죠. 그 다음에 요걸 고르라 이 말이죠. 다음 중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느 것인가 하면은 요걸 고르라 이 말이지. 그잖아요. 다음 중 공익과 관련된 부분 골라라. 즉 관리관계를 골라라. 그럼 요걸 고르라 이 말이지. 이러한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공권력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하다도 돈놀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분주의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이런 것. 자, 이것을 우리가 판례 가지고 공부하는 거니까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요거 제목이 뭐냐면은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행정법 관계. 바로 요거 공법 관계와 사법 관계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겁니다.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나라에도 행정법원이 있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바로 교대역 근처 보면은 행정법원이 있죠. 우리나라 법원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 법원, 대한민국 모든 법원은, 그죠? 바로 사법부 소속이죠. 원래 행정법을 만들면은 프랑스나 독일처럼 행정법원은 대통령 소속이야. 즉, 행정부 소속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행정법원이 대통령 소속이 아니죠. 바로, 모든 법원은 사법부 소속에다 집어 넣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 소속이죠. 법원은 무조건 사법부 소속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행정법원이 있어도 그것은 행정국가가 아니죠. 사법부 소속에서 넣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로 사법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모든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다. 여기까지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했습니다. 이거 꼭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로 이제 공권력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 정도까지 알아놓으면 뭐 충분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미법계하고 대륙법계란 말 나와요. 자, 법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죠. 법이 어디서 날라왔냐 하면은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에서 법이 날라왔죠. 자, 이런 나라는 섬나라가 아니라 대륙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의 법을 갖다가 우리가 대륙법계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대륙법계 국가. 그럼 영국과 미국에서 법이 날라왔죠. 그러니까 법의 뿌리가 두 개라 얘기지. 영국과 미국에서 날라온 법을 갖다 우리가 영미법계 국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륙법계 국가와 영미법계 국가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겁니다. 법의 그 태동 발생. 그래서 이 대륙법계 국가는 좀 특이하죠. 뭐가 있냐면은 국가, 이제 행정 주체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이런 관계 있죠. 국민을 갖다가 때려 엎는 겁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엄청나게 공권력이 센 나라죠. 이 나라는 아예 국민을 조지는 겁니다. 죽어라고 마주 억압했던 나라야. 억압을 당했던 행정객체인 국민이 열받아가지고 법원 가서 소송한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 바로 소송했죠. 이 법원이 바로 이제 일반 법원이죠. 자, 일반 법원이죠. 즉 보통 법원이죠.
이것은 당연히 법원은 어디 소속이죠?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재판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법부 소속. 그래서 사법이 적용된 겁니다. 근데 이제 왕이 질투하는 거야. 행정사건에 관해서 왜 니네가 재판하냐 하고, 요 사건, 이제, 국가가, 왕이, 야, 행정사건에 재판하지 마라 하고, 내가 법원 하나 만들까 하고 법원 만든 거야. 이게 바로 행정법원이죠. 그래서 행정사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법원에서 재판해라 라고 행정부 소속이죠, 이것은. 행정부 소속이란 말이야.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공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판 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재판했는데 이제 왕의 힘이 더 커지니까 이제 어떤 거냐? 바로 일반적으로 행정법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재판했던 것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공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립법적 국가는 어떻게 보면은 대립법 국가는 법원이 두 개죠. 일반 법원과 즉 두 번째 행정법원 두 가지로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형태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